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그리고 박지원으로 보는 민주당, 그리고 공천장과 이재명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본래는 민주당으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인재 영입이 돼서 민주당이 강세인 광명에서 국회의원을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공천이 위태로웠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 재선을 할 적에는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탈당을 하고 안철수 쪽으로 갔다가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였습니다. 그 후 국민의힘 당에서 그렇게 험지도 아니고 뭐 그냥 그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부산 남구, 그 남구라는 것도 뭐 여러 지역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름으로 뭐 싸워볼 만한 지역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그 몇백 배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국민의힘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다시 이재명이 복당을 원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서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친정을, 자기를 키워준 재선까지 한 정당을 비판하고 나간 사람을 다시 복당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그 문재인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입당 문제가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여러 가지의 정치 평론가라든지 그 친문 쪽에서 이현주를 문재인 비명 혹은 문재인파를 숙청시키기 위한 사냥개로 불러들였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권력 투쟁적인 요소를 들이대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현주하고 같은 고향인 부산 출신인데 이현주 의원의 특징을 이제 그 지방적인 특색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박순천 씨, 예전 민주당의 박순천 씨, 그리고 지금 뭐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김영삼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냐? 말이 모질어요. 말이 모질고 직선적입니다. 이 출신적 특징으로 말이 모질고 직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순천 씨도 야당으로서 굉장히 그 독설을 많이 퍼본 사람으로 유명하고,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특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주도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적에도 남이 듣기 아주 거북할 정도로 모질고 투쟁적입니다. 이런 지방적인 특색을 이은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명계 반 이재명파에서 보는 이재명이 이은주를 그 복당을 시키려는 이유는 반 이재명파들을 몰아내기 위한 사냥개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근거가 없다든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은주가 문재인을 비판할 적에 굉장히 모질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에서도 이재명이를 뭐라고 했느냐? 여성불륜, 연산군의 폐륜을 닮았다고 할 만큼 모질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이 주변에서 이재명이가 판단을 할 때 공천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한테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총선이 끝난 뒤에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냥개가 없다. 이러니 이은주를 가까이 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이은주를 비판하고 싶은 거는 정치 철학의 부재다. 정치 철학. 자기는 여당은 싫고 권력은 싫고 나는 언제나 권력의 정당한 합리적인 운용,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견디지를 못하니 나는 야당을 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야당파다. 뭐 이렇게 주장을 내밀면서 탈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정치 이념이 이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진보적이다. 아니면 나는 조금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어떤 그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은주의 갈팡질팡은 정치라는 것을 오로지 자기의 영달, 자기의 출세에 맞춰서 움직인다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의 필요는 사냥개용으로 설려한다 라는 이야기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은주 자체 내부적인 문제로 정치 철학이 부재, 자기의 정치, 나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혹은 국민들에게 어떤 삶을 주겠다 하는 정치 철학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게 후순입니다.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달만을 위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볼 적에는 이 사람이 공주병이 있어요. 공주병.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정치 행적을 비판을 해볼 적에는 젊은 나이에 광명에서 국회의원을 2번을 했는데 2번 한 이유면 재선이면 제법 중진인데 문재인이 자기를 중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재인을 비판하고 탈당을 했다. 물론 이거는 공주병이라는 것도 자기 영달이나 출세하고 관련이 있지만은 그와 조금 방향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이 자기를 떠받들어 줘야 된다. 밥을 떠먹여 줘야 된다. 나는 공주다. 이런 자기 과시 혹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상병이 걸려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기는
지금 재선이고 3선의 국회의원인데 아무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낙선자라고. 그러니 자기가 쉽게 말하면은 내를 대접하는 곳에 가겠다. 뭐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친 이재명이라 할까 민주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아보하는 이유는 오로지 공천장 하나입니다. 공천장. 오로지 공천장. 공천장을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은 어떤 호남색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당선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출세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사람은 이재명이니까 전부 다 이현주 같은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지원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은 국정원장까지 했어요. 국정원장이라고 하면은 뭐 어전서열상 랭킹 2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보다도 높습니다. 검찰총장보다 높고 국가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12.12를 이야기하고 전두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안부대장, 보안대장, 보안사령관. 왜? 보안사령관은 국정원과 거의 버금가는 정보를 가진 곳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대단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 사람의 어떤 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무당짓을 해요. 무당짓이란 게 뭐냐? 예를 들면은 한동훈과 뭐 윤석열은 결별한다. 뭐 앞으로 이리 될 것이다. 그거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무당은 그래도 남의 이야기를 중립적으로 듣습니다. 왜? 고객과 어떤 점괘를 파는 장사치로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이익인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름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고객과 어떤 장사치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는 뭐냐?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무당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당의 정계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소속에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유리한 정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은 예를 들어서 아들을 놓을 거냐 딸을 놓을 거냐 이러면은 항상 아들을 놓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면 50%는 맞으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물으면 또 아들 놓는데 맞으면 또 50%예요. 그럼 50%에 50%니까 25%는 자기의 열렬한 신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속되어 있는 무당이다 보니까 전혀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면서 그저 자기가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그거 배경을 가지고 자기 정파에 유리한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공영방송에서 혹은 중립적인 이야기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무당짓을 하겠습니까? 공천장. 그러니 지금 민주당의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허울 뿐이고 완전한 이익 집단이에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야당이라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끄떡이 없는 이유가 저는 껍데기밖에 없는 야당이라는 거예요. 야당이 170석을 가졌습니다. 170석. 170석을 가지고는 이 무당이라든가 정치 철학에 부재되어 있는 공주병이나 왕자병 걸린 사람들이 자기 영달과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의 민생은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야당이 무섭고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공천장과 이재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범죄자든 뭐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아부를 해가지고 공천장만 받자 이거예요. 그리고 공천장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재명이 범죄자가 되고 또 감옥소에 간다 하면은 이재명은 끈 떨어진 사람이에요. 반드시 배신할 겁니다. 왜? 자기 영달과 자기 출세만을 위하는데 누가 이재명이를 살리려고 이재명의 사력신이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미래는 어떤 누구나 이재명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에서 정정당당한 변론이 아니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끌기. 그러면은 시한폭탄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재명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를 변호사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허점 투성이인 이재명이 한테 아부하는 게 쉽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의인 올바른 사람이 대표가 돼서 공천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쉽습니까?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쉬운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든가 예비후보 혹은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들보다 약점이 있는 이재명이에게 아부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야당, 민주당의 미래는 눈앞에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자주 강의에서 말씀드리자마는 이번 총선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총선은 공산자파를 뿌리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간신들,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입니다. 그 비근한 예가 민주당 내에 탈당파가 있었어요. 탈당파. 근데 다 같이 네 사람이서 탈당하려고 했는데 윤영찬이라는 분이 그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그 탈당 기자회견 1시간 전에 거부했어.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 그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성추행으로 공천 탈락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자 윤영찬이는 그 탈당을 보류했다. 왜? 자기 출세와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런 약속과 의리를 헌신자까지 버리는 집단이 민주당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절호의 기회에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들이 압승을 해가지고 공산자파들을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현주, 윤영찬이, 박지원이 같은 그런 아부꾼들이 설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자유우파가 결집을 하고 단결해가지고
압승을 하자 이겁니다. 압승을 하고 우리끼리의 정파, 분파는 2차전으로 나가자 이겁니다. 2차전을 한 뒤에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현주, 박지원 등으로서 보는 민주당의 내부는 골말대로 골맞다.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공산자파를 뿌리채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자. 더구나 서광이 비친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압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넘치는 자유우파들을 독려한다 할까, 혹은 우리끼리 단결하자는 호소라 할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